여기에 투자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그럼 제2의 흑석 11구역처럼 될 곳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고밀 개발이 될 곳을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권기환입니다.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2024년 연말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시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3, 4개월 뒤를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건 정치권의 변화입니다. 전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자,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뉴스를 보게 되면 11월 26일 2025년은 상고하죠. 상반기에 오르고 하반기에 좀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유는 정책대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책대출이 2025년에도 55조 원이 풀리면서 상저하고가 나타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었죠. 불과 한 달 전에는요. 왜냐하면 2023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신생아 대출이라는 정책 대출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상고, 하저, 상반기에 오르고 하반기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형국이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대출 규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상고, 하저 흐름이 보였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이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그 사이에 전국의 변화에 따라서 내년 서울의 집값은 상저하고다. 상반기에는 조정을 받고 중하반기부터는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탄핵 심판이라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부동산 전문가 50명이 내다본 내년의 부동산 시장은 내년 서울 아파트는 76%가 상승을 한다. 특히나 서울에서 상급지, 최상급지가 모여있는 규제 지역, 예를 들면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되겠죠. 거기에 상승은 어떻게 될 거냐? 82%가 상승을 하고 서울 전체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거다라는 전망이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50명이 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상승 요인은 차고 넘칩니다. 대표적으로 공급 부족이 최우선적으로 꼽히는데요. 이 공급 부족을 이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한국부동산원과 114가 공통으로 내놓은 2025년의 입주 예정 물량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2025년에는 48,184가구 정도가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공공에서 내놓는 입주 물량의 자료와 민간에서 내놓는 자료가 좀 다르기는 한데 36,000 또는 48,000가구 정도가 2025년에 공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이 48,000가구 중에서 조합원 입주 물량, 조합원은 내 집, 헌집을 내놓고 새 집을 가져가니까 그 물량은 전체 물량에서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 물량과 이 물량 중에서는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물량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분양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 물량을 제외하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11,000가구가 공급이 2025년에 예정돼 있다는 충격적인 2024년보다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니까 불과 며칠 뒤부터 2025년에는 공급 물량이 그래도 올해보다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리고 내년 2025년부터 벌써 피부로 와닿을 정도의 이 공급 물량이 축소되고 부족한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이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둘째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5년에서 그치지 않고요. 2026년이 되게 되면 올해에 예상되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예상되는 거는 37,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6년에는 보다시피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여기서도 조합원 입주 물량과 임대 물건을 빼면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6년부터 이 주택 공급이 절실해지니까 2025년에 투자 기회를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도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11,00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공급이 적절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48,000가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제 시장에서 필요한 부족한 부분과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는 부족 부분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부풀려진 데이터를 통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참조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요인은 대출 규제인데요.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래 2024년 9월 달부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하고 거래량이 급감을 했고 매물이 쌓이는 이런 복합적인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현장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5대 은행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12월부터 현재부터 이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시했다 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완화될 거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은행이 1년 동안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총량이 리셋되기 때문에 정부도 이걸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대출 규제를 다시 한다면 내년 하반기나 되어서 대출을 예정했던 것보다 초과해서 대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내년 하반기가 되기 전까지는 대출 규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자금, 정부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경기를 살리게 되는 유동성 증가가 확실하게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공사비가 지금 현재보다도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공사비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분양가도 추가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높았던 금리가 내년에는 한두 차례가 되든 두세 차례가 되든 횟수의 차이는 있어도 금리가 인하가 될 거는 확실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하가 맞물리게 되면은 현재 대출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유동성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정치권의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내년 2025년에 시장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매물이 증가되고 거래량이 감소된다는 그런 요인들도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심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경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도 빠르면은 3, 4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 4개월 또는 6개월 이후에 이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고 대비하지 않으면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양극화인데요. 또 양극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 그래프는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 1년 동안에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은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 달까지 서울의 아파트 공통적으로 평균치는 4.58%가 상승을 했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상승한 지역이 송파구, 강남구,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서초구, 그리고 영등포 동작구, 마포구 정도가 될 수 있죠. 8군데 정도로 함축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노도강 지역, 그 다음에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지역은
평균치보다도 현저하게 상승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어느 지역은 월등히 많이 오르고 어떤 지역은 똑같은 서울 내에 있으면서도 가격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니까 이게 매년 누적이 되면은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25개 자치구 중에서 왜 8곳만 이렇게 두드러지게 가격 상승이 일어나느냐? 이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개발이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 8곳의 사업성이 나와요. 왜?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추가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많은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그 많은 추가 부담금을 내고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과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최첨단 주거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아파트로 변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새로 지어지는 신규 아파트, 얼죽신이라고 하죠. 근데 단순하게 서울 전체의 아파트 중에서 10%밖에 안 되는 신축이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기존에 5년 전, 1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거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저 아파트 꼭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DH 클래스트 반포 주공 아파트가 개발이 될 거잖아요. 여기 안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은 스카이 브릿지는 기본입니다. 보시다시피 스카이 브릿지에서 한강을 내려가면서 커피 한 잔, 책 한 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당연히 있고요. 여기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게스트하우스인데요. 골든 스위트룸의 게스트하우스에 이렇게 루프탑에 인피니티 풀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단지 내에 840석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반포 주공입니다. 이거는 상상도 못 해봤잖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워터파크, 아이스링크,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인데 2개 층 이상을 쓰게 되는 실내 골프 연습장, 그리고 프라이빗 시어터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한 개 단지 내에 만들어진다. 이거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리조트를 간다거나 여행을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우리 단지 내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미래 도시에서나 꿈꿔왔던 이런 상상도 못했던 최첨단 이 부대 시설과 인프라, 주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반포 주공 아파트를 가지고 싶죠. 아마 아파트가 완공이 된다면 7, 80억 정도 이상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50억에서 60억 정도 하고 있고, 원베일리도 비싸고 평당가로 따지면 한 1억 7천만 원. 그러니까 반포 같은 경우는 평당 2억이 훨씬 더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를 갖고 싶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순화해서 말한 거죠.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아예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반포 또는 압구정동과 인접해 있는 지역들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한 부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이게 단지 내에 공공한테 개방되는 시설들도 있다 보니까 같은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곳을 가고 싶어 해요. 그 중에 한 곳이 방배동입니다. 방배 6구역, 방배 5구역, 최근에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해서 분양을 했었는데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836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 시국에 지금 현재 이렇게 혼란한 시국에도 여기를 갖고 싶다라는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인해서 갖고 싶다라는, 그래서 제대로 된 데 아파트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도 보시면은 이천동이죠. 이천동에 한강맨션 같은 경우는 40억이 넘고,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가 냈을 때는 5, 60억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 가장 가까운 데가 한남뉴타운이죠. 한남뉴타운이 비싼 이유는 결과적으로 반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상급지, 너무너무 비싼 지역들은 사실 투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곳이 한 곳이 이 반포 1단지와 가장 인접해 있는 대규모 주거타운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흑석 뉴타운입니다. 그 중에서 11구역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가장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걸어서 불과 5분에서 10분 정도만 걸어가게 되면 반포 1단지에 있는 인프라, 공공기여로 개방이 되는 시설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포 주공 1단지의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자본가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좋은 아파트를 사주고 싶은데 이렇게 반포 1단지 자체를 사주기에는 너무 자금적인 부담이 되니까 여기 방배라든지 또는 가장 인접해 있는 흑석을 사주게 되는데, 흑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억대 이상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 반포주공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점에 가격이 형성되는 걸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 다시 영향을 받아서 이 20억대도 3, 40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두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것 또한 양극화의 하나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앞으로 양극화가 될 거야, 나는 자금이 없어, 저런 데는 꿈도 못 꿔 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제2의 흑석동이 될 곳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실리적인 시각으로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것이죠. 흑석 11구역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최첨단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됩니다. 자, 그런데 이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는 최초의 흑석 뉴타운으로 진행됐을 때 존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많이 높은 가격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저희 도시개발연구소에서 김건대, 이건대 저희가 투자를 7년 전에는 이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는 1억대로 자본으로 투자를 해드렸어요. 존치 지역이지만 존치 지역도 두 가지로 존치 관리 지역과 존치 정비 지역으로 나누는데, 존치 정비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개발할 곳이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알고 있고 정비 계획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작은 자본으로 투자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1억대 후반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아파트가 얼마짜리가 될까?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주변에 있는 반포와 방배에 있는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여기도 20억대가 넘는 아파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거 인프라, 첨단 인프라를 집어넣더라도 충분히 수익성과 사업성이 나오는 거죠. 그럼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공사비가 올라서 현재 7, 8억을 내더라도 20억대 넘고 25억대 아파트, 그리고 향후에는 반포 지역에 또 방배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 차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올라서 30억대까지 올라간다면 추가 부담금이 무서워서 이걸 갖지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투자할 수 있는데 흑석 11구역은 이미 늦었잖아요. 여기에 투자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그럼 제2의 흑석 11구역처럼 될 곳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방배와 인접해 있는 이 지역, 그 다음에 반포에서도 가깝고 흑석에도 가깝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테헤란로를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7호선을 타고 강남의 접근성, 그 다음에 4호선을 타고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과 국제업무지구의 접근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그래서 테헤란로의 업무타운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업무타운, 그리고 반포, 방배, 흑석의 주거 인프라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곳이 이 이수역 역세권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대규모 개발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역세권 개발이 두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재개발을 통해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요. 세 개 단지가 통합으로 리모델링이 돼서 전체가 다 개발이 되는, 그래서 대규모 주거타운이 만들어지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흑석과 반포와 이 방배를 이어지는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11구역을 1억대로 투자할 수 있었듯이 지금 이 지역도 이미 개발구역이 된 곳 말고요, 된 곳은 이미 5, 6억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될 곳,
그것도 고밀 개발이 될 곳을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곳이 2군데 정도가 더 있어서 총 3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많은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 혼란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3개월 또는 6개월 안에 빠르게 안정을 찾게 된다면 유동성 증가, 대출 규제 감소, 금리 인하, 또 많은 정비 계획들이 앞으로도 2년 반 동안에 매년 100곳 이상이 지정이 될 거예요. 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표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바로 2025년 내년부터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이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전세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예전에 3억에 살던 사람이 전세 5억이 되는 동안에 아파트는 7억짜리가 20억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불과 전세를 통해서 5억 정도의 자본금이 늘어날 동안에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까 내가 내 집 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린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또 양극화의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과거에 여러 번의 경기 침체 또는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해 내신다면 지금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버분들 중에서 IMF가 다시 온다, 급락, 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많은 선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